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 음력으로 10월 초였습니다. 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시 16분 서계 편집물 운명의 손길, 15시 44분 특집 전세대들처럼 살자, 16시 26분 럭화실황, 2021년 세계 국가 남자 배구 연맹전 중에서 브라질 팀과 프랑스 팀 사이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열일곱 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0분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아니 저 녀석이 17시 25분 아동방송 시간에는 아동영화를 보시겠습니다. 교통 질서를 잘 지키자요. 주차장에서.
17시 43분 서계 편집물. 색종이로 무엇이나 만들어요. 겁둥어 만들기. 18시 10분 특집. 계곡 자각을 잊지 말라. 두 번째 분입니다. 18시 19분 종합 편집. 과학 양보와 실리. 18시 38분 종합 편집. 제자원화로 독을 보는 단위들. 여덟 번째 분입니다. 19시 4분 서계 편집물. 밑고름. 19시 25분 특집. 푸른 숲은 전한다.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4분부터 조선기록영화를 방영합니다. 빛나는 삶의 품 29. 은혜로운 햇빛 아래 청춘은 빛난다. 21시 39분 텔레비전 정론.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잘해야 할 일. 21시 59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리 살려드렸습니다. 줄새라 피오면 가리워주고 줄새라 눈 오면 감아가주네. 어머니라 부르며 안기어드는 그 품속에 사는 이 행복.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천만심창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사랑으로 따뜻한 정든 시선은 밤깊도록 교람에 머물러 있고 기적으로 이끄는 힘찬 손길을 밝은 길만 펼치어주네. 이처럼 깊은 종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품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천만심창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강이 있네.
저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있듯 이 땅의 은혜로운 당이소라. 별백보를 태어나 다시 산대도 그 불에만 우리 살리라. 이처럼 깊은 정이 어디 또 있으랴. 이처럼 좋은 부을 떠나 우린 못 살아. 정말 진창의 목소리.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네. 위대한 당이 갈 길이 멀다고 멈췄었던가. 시련이 많다고 돌았었던가. 바라는 행복이 이 길에 있어. 세대를 이으며 한길만 반대.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 당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내일을 믿기에 지켜온 한 길. 굴할 줄 모르고 달려온 한 길. 이 길에 받쳐진 도운 키웠다.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리.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 당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우리는 영원히 사회주의와 자기의 운명을 함께 하리라. 우리가 선택한 이 한 길에서 강국의 영광을 펼쳐가리라.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 당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 당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사회주의는 우리의 생명. 사회주의는 우리의 신념. 당을 믿고 끝까지 가리라.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운명. 사람이 생사전망을 가리키는 이 말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 중대사는 운명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만 자로 품을 아낌없이 바치며 자식을 위해 한생토록 자신을 불태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운명의 손길이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어머니조차 줄 수 없는 고귀한 운명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최충성. 올해 29살인 그는 대천지구 탄광윤합기업소 조양탄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건강상 이유로 그토록 바라던 인민군대에 입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광에서 비교적 쉬운 직종에 배치되어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군대에 나가지 못한 아쉬움을 쉽게 털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점차 생활을 제멋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충성동무는 지난 기간 이지러진 성격과 행동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비난을 받던 괴양 대상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과 이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무들까지도 이 그를 멀리하려고 피해 다니기까지 했고 마주쳐지지 않으려고 또 그 부모들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떳떳이 머리를 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동맹 조직에서도 여러 차례 그 개항도 하고 비판도 했으나 그 우선 하가기만 했습니다. 그에게는 청년갱에 배치되어 일할 때 알게 된 애인이 있습니다. 탄광에서 타리공으로 일하는 그는 일도 잘하고 조직 생활도 잘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충성 동무 때문에 무척 속을 썩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옥이가 어떻게 돼서 말썽꾸러기인 충성이와 같은 청년을 가까이 하게 됐는지 모를 일이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충성동지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거나 덕무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면 정말이지 얼굴이 뜨거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 시대 청년으로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또바 뚫리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고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말을 듣는가 싶다가도 2, 3일이 못 되어 그 버릇이 더러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최충성 동무의 가정은 부모들이 다 조양 땅에 태를 묻고 살아오고 있는 탄부 가정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 참가자인 최충성 동무의 할아버지는 멸로보장을 받을 때까지 탄광에서 재탄공, 굴진공으로 일해온 혁신자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탄광에서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그 부모들도 친자식이 아니라고까지 제쳐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자식들 교양에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들조차 제쳐놓았던 최충성 동무를 비롯한 뒤떨어진 청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은 어느 한시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탄광 당조직과 청년동맹 조직에서는 한 번 해소 안 되면 10번, 20번 찾아다니며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타일러주고 생활상 에러들을 풀어주면서 꾸준히 교양했습니다. 그러던 2021년 1월 조양 탄광의 청년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 이후 말썽 많던 청년들이 직장 생활과 조직 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게 조양 탄광 청년동맹 조직에서는 당 조직의 지도 밑에
뒤떨어진 청년들로 임시 덜격대를 조직했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조를 포함한 9명의 청년들로 덜격대가 조직되었습니다. 덜격대에 조직될 당시에는 정말 기세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힘들어지니까 몸이 말짓하고 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동무들도 있었고, 가정사를 내세우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능이 좀 있다고 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불평을 부리는 동무들도 있었고, 성격들이 맞지 않아 다툼질도 하는 동무들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합치고 맹세를 지켜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줄 저는 그때 정말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꾸준한 방조 밑에 이들은 점차 성격도 마음도 집단에 복종시키게 됐습니다. (2021년 3월) 최충성 동무는 스스로 탄광 당조직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그의 운명에서 일어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충성동무가 지난 3월 청년동맹 조직에 찾아와 자기의 지난 기간의 생활을 청하하면서 자신도 남포시안의 탄원자들처럼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탄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를 맡겨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무는 자신의 생각은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그보다 더 어렵고 정식 덜격대원이 돼서 어렵고 힘든, 가장 탄광에서 어렵고 힘든 과제를 맡겨달라고 제기하였습니다. 최충성 동무와 남포시의 탄원자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자식들을 부모 안고 어머니 손길로 이끌어주는 고마운 품, 우리 당의 손길 아래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골쓴 여러 갈래라 해도 물은 바다로만 향하듯이 한 뿌리에서 자란 줄기는 따사로운 태양의 빛발 아래 무성한 나무를 이루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어 저양 땅에는 김광철 영웅의 이름을 단 김광철 청년 덜격대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덜격대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날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던 청년들이 저양 땅이 사랑하는 보배로 됐습니다. 이곳 당부들은 탄광의 대가 꿋꿋이 이어지게 됐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김광철 청년 덜격대가 태어난 이후 이들의 대원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안의 청년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아시는 덜격대에서 일하겠다며 계속 탄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은 김광철 청년 덜격대 대장 최충성 동무의 운명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보루같이 살아온 제가 경리하는 청부사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게 될 줄 꿈에 늘 생각했겠습니까? 청년절 경축행사에 참가한 저를 제일 손참으로 만나주신 경리하는 청부사 동지께서는 덕무에 대해 다 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꼭 저지가 집단의 믿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새 출발을 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저의 앞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에 젖은 은성, 무한한 힘을 주고 앞날에 대한 신심을 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정이 최충성 동무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뜨겁게 흘러들었습니다. 이 동무들의 서행이 얼마나 귀중한가. 나라가 어려운 때 자기들을 품어주고 키워준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을 깨닫고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제일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견하게 여긴다. 우리는 동무들을 믿는다.
보석 같은 애국의 마음을 안고 조국의 부흥과 진보를 위하여 분투하는 청년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운명의 숨줄로 그 손길 잡고 희망의 언덕을 향해 가네. 그대를 따라서 내 가는 길에 햇빛은 눈부시리. 어머니 우리 당 손잡고 내 인생 끝까지 가리라. 운명의 힘들어할 때에는 지팽이가 되어주고 발걸음이 더디어질 때에는 기꺼이 밀어주고 이끌어주어 가장 훌륭한 인생의 졸업증을 받을 수 있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는 그 손길 아래 이 땅에서는 당과 혁명의 부름에 충실한 청년들이 끝없이 배출되어 우리 당의 믿음직한 교대자 후비대 전도양양한 젊은 주력 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동지 뵙고 싶었습니다. 찬악계나 뵙고 싶고 꿈에도 기다린 마음 그리웠던 분의 안녕 행복의 눈물 집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동지 뵙고 싶었습니다. 자유는 우리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친근하고 열정 넘친 그 모습을 어릴 때면 산이라도 들어온 게 세심이 용섰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동지 뵙고 싶었습니다. 자유는 우리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잠시라도 기쁘시게 사랑을 아리고 싶고 쌓인 피로 잊으시 머리 춤 펼치고 싶고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동지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자유는 우리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천리마다 해친데도 끝까지 따라서 가리. 불길 말리 뚫고 가도 한 마음 순종 다하리.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김정은 동지 뵙고 싶었습니다. 사이는 우리 어머니 뵙고 싶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전파 상황을 보면 지금 동유럽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상황이 심상치 않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동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에서 전염병 전파 속도가 지난 봄철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거의 4일마다 100만 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 유럽적으로 발생하는 감염자 수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보건상은 자국에서 감염자 수가 주마다 2 내지 3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악성 전염병 상황이 최고 절정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수도 키예브와 15개 주가 전염병 위험지대로 선포됐다고 합니다. 흐르바츠카에서는 6일 하루 동안 7,094명이 새로 감염돼서 발병일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로마니아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해서 보건 부문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감염자 급증으로 이미 수도 부쿠레슈트에서는 식당과 선술집, 무도장, 극장, 영화관 등이 운영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한편 체스코에서는 지난주에 하루 평균 9,00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3월 이래 가장 많은 수가 기록됐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 주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률과 사망률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따스 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주간 28만 1,305명이 새로 감염됐는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서 3.4%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사망률 역시 7일째 연속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8일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는 2억 5,099만여 명, 사망자는 507만 2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 생활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이 악성 비루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전염력이 강한 형태들로 계속 변이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류행 전염병 사태가 억제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위험한 형세는 우리 모두가 비상 방역 사업에서 조금 더 마음의 tan기를 늦추지 말고 긴장성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 사업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 의지적 단합과 고도의 자각적 일치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순간이나마 각성을 놓치고 마음의 tan기를 푼다면 지금까지 다지고 다져온 방역 장벽이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장 깊이 쪼아박아야 합니다.
비상방역 상황의 장기화이자 국가 비상방역 사업에서의 최대 각성, 강한 규율 준수 기풍의 장기화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방역 의식의 높이이자 방역 전선의 공고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비상방역 규율 준수를 먼저 생각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습격화, 체질화해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 대전에서 일꾼들은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안전을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높은 책임성을 견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방역 사업을 놓고 완벽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과 단위의 방역 사업 정령을 재점검한 데 기초해서 국가적인 비상방역 조치를 가장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조직 사업을 더욱 짜고 들며 빈 공간으로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찾아서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합니다. 조국보위 인민사수의 전초선에 서 있는 비상방역부문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되는 데 맞게 강철 같은 방역 규율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합니다. 비상방역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할 적은 안일과 해이, 방심과 방관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비상방역 사업과 관련한 상식과 방역 규정들을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보다 짜고 들어서 진행하며 온 나라에 서로 통제하고 방조하는 대중적인 방역 분위기가 더욱 철저히 확립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자각하고 고심 어린 두뇌전, 탐구전으로 우리식의 방역수단과 방법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합니다. 보건 일꾼들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의 제1선을 지켜선 전차병으로서 그 누구보다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전위투사들입니다. 모든 보건 일꾼들은 해당 단위, 해당 지역의 비상방역 사업을 당과 국가 앞에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높은 각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은 자기들의 깨끗한 양심과 무한한 복무 정신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자각을 새기고 방역 전선을 철통같이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가야 합니다. 각지 검사 검역 부문 일꾼들은 초긴장 상태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비상방역전의 최전방을 지켜선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난 1950년대와 전림하시대 영웅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력으로 살며 투쟁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상방역 사업의 완벽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들 중 제1순위입니다. 모두 다 현 상황에서 방역 사업은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가장 중핵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높은 자각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갑시다. 여기는 비약의 숨결이 거세차게 차넘치는 절의 기지 황천입니다. 불의 후름이 영영한 바로 여기서 샘물처럼 뜨거운 강철 전사들의 혁명의 붉은 피, 애국의 더운 피를 펄펄 끓이는 호소가 울렸습니다. 오늘도 이들은
당을 받드는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강철 기둥에 새겨가며 날이 갈수록 온 나라를 세차게 끌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겨 안고 장엄한 총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는 황철 노동계급이 긍지 높이 추억하는 전 세대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전 세대들이 우리 세대에게 새겨주는 고귀한 진리는 무엇인가? 너희 아버지 청춘시절 강손이 앞에서 흘렀네. 눈 내리는 11월에 숨을 뽑던 용해봉에 나의 아버지였네. 추억 깊은 놀이 안고 샘물 앞에 서니 우리에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 전후 강철로 당을 받들어 온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우리 영예공들은 샘물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애국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강철이 조국이 주축이고 기둥이어서 또 이 샘물을 바라볼 때는 불덩이 같은 흥분이 가슴에 꽉 차오르기 때문이라고 말할까. 정말 이 샘물을 바라볼 때는 젊은 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 또 우리의 심각이실로 용광로를 일떠세워서 강철로 조국을 받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와 가슴이 쫄깃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애로도 많고 난간도 크지만 승산은 확고합니다. 경리하는 정비소동 지켜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도시가 경직, 소부가 보신을 태워버리고 우리는 혁신적으로 일떠섰습니다. 초리마 시대 사람들, 그들은 저국이 제 힘으로 일떠서느냐 난관 앞에 그대로 주저앉느냐 하는 준엄한 시기에 당과 혁명을 맨 앞장에서 받들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당과 수령의 의도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하는 길밖에 모르는 충실성의 체윤자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56년 4월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계획은 그 수행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기 전부터 안팎의 엄중한 도전에 부딪혔습니다. 걸음걸음 시련과 난관이 막아 나서는 덕구건설의 전 과정은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대결, 당정책을 옹이에 나선 노동계급과 정파 사대주의자, 보수주의자들 사이의 치열한 대결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노동계급의 심장 속엔 강철처럼 억세게 간직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전쟁의 포송이 멎은 지 불과 이틀째 되는 날에 황철을 찾으시어 덕구건설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미국 놈들에게 조선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신념이었습니다. 당시 황해제철소 복권 문제를 놓고 오중이 또중이들은 솔기만이라도 다른 나라에 의탁해야 한다고 하면서 황해제철소는 큰 기업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300여 명의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2년 이상은 근로해야 한다고 떠버려댔습니다. 그때 우리 노동계급은 우리는 1년 내로 샘물을 뽑자고 하는데 2년 이상 근로해야 한다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인가고 단호히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50여 명의 솔개인원을 가지고
수천 매 달하는 영광로 설계 도면을 불과 반년 동안에 작성해내는 놀라운 기적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초마력 송풍기 복구 문제는 그야말로 진보와 보수의 심각한 대결이었습니다. 이 사초마력 송풍기 복구 문제를 놓고 오중이 또중이들은 아이들 노릇감인 줄 아는가고 하면서 어디 망치로 두들기고 때 붙이는 식으로야 송풍기를 복구하겠는가. 공연히 고생만 사수하지 말고 다른 나라에다가 주문해 놨으니까 들여온 다음에 8월쯤에 가서나 1호 영광로를 조업하자고 또버려댔습니다. 이때도 우리 황철의 노동기급과 기술자들은 당신네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무쇠주먹 맛을 보지 않으려거든 쑥 사라지라고 된매를 안겼습니다. 그때 우리 노동계급에게 그 무슨 기술적 담보가 있어서 그렇게 장담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령님께서 바라신다면 무조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배짱을 가지고 우리 황철의 노동계급은 2년 이상 걸려야 한다고 하던 제철소 복구를 불과 10달 만에 끝내는 자랑찬 기적을 창조해냈습니다. 그때 이곳 노동계급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밥도 서서 먹고 잠도 거르면서 잤습니다. 하룻밤이 지나면 여기서는 절탑이 일도서고 저기서는 벽체가 세워지었습니다. 당시 황철의 모습을 두고 노동신문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설계되고 우리 손으로 건설되는 영광로 건설공사에서 이곳 설계 일꾼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자랑하게 된다. 청소하고 경험이 적은 그들은 오로지 당과 조국에 바치는 충성으로 하여 설계 자리를 갖추지 못한 조건 하에서도 수많은 기술적 개조와 기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했다. 이제 영광로에 불길 오를 날은 멀지 않았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철의 노동계급이 우리나라의 영광로를 건설하는 것은 우주 로켓을 쏜 것에 못지않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주셨습니다. 강선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격동의 천리마 시대 또 천리마 작업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리마 운동의 불길 속에 6만 톤 능력의 분기압연기에서 12만 톤의 강편을 밀어내서 세상을 놀래웠던 결사관철의 투사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천리마 시대의 사람들, 이들은 수령이 안겨준 크나큰 믿음을 안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대중적 혁신운동의 불길로 세계적 기적을 창조한 세대들입니다. 여기는 강철 직장. 강선의 숨결을 지켜가는 여기 1호 초고전력 전기로 앞에서 우리는 시간을 앞당겨서 또 한 차지의 쇠물을 뽑아낸 영예공들을 만났습니다. 우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바로 이 대나무를 찾곤 합니다. 그러면 전후 그처럼 어려웠던 시기 이 맨손으로 이 전기로를 복구하고 이 초쇠물을 뽑아서 이 깡철 생산으로 철마 시대의 봉화를 지켜둔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힘을 얻곤 합니다. 군이 자기 힘을 믿는 사람만이 실현 속에서도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길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철마 고향 사람들이 자주 외우는 말입니다. 오늘 교대 전에도 당시 우리 지향서 지배인이었던 니재천 동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다우자기술과 미술가 운명 노동기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정세가 정세니만큼 우리 강선이 병기강을 빨리 뽑아야겠다고 신신당부하셨소. 그래 우리 기술 가지고는 그런 고급한 강정을 개발할 방전을 막연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꼭 뽑아내겠다고 수령님 앞에 결의를 다지고 왔소. 잘했수다. 우리가 언제 수령님 주신 과부를 놓고 잠시라도 흥정해본 적이 있어? 그럼 수령님께서는 천리마 작업하는 운동이 병기강 생산의 기본 열쇠라고 특수강의 이름을 병기강이라고 하지 말고 천리마강이라고 부르자고 하셨어. 가만. 천리마강? 네. 하하, 그 이름 참 좋다. 자, 이거 분발해야겠어. 지금 영성기계에선 주성찬 동무가 3,000톤 프레스 시운전을 한다.
덕천에서 승리자동차 시운전을 한다. 모두 극하는 판이 벌써? 네. 영화에서 보시듯이 당시 이 제강소 지배인이었던 리제천 동지는 위대한 수련님께서 과부를 주시면 오직 알았습니다밖에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후 리제천 동지는 어보이 수령님으로부터 나라의 그 어디서나 요구되는 쇠밧줄 생산 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많은 품을 들여야 만든다는 쇠밧줄, 한 번도 본 적 없는 쇠밧줄 꺼는 기계를 준비된 기술자도 현대적인 설비도 없이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림 한 장에 의거해서만 어떻게 쇠밧줄을 만들겠는가 하고 오중이 또중이들이 각방으로 시비질까지 해나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손의 노동계급은 지혜를 합치며 결사간철의 투쟁 정신으로 끝끝내 쇠밧줄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생산한 쇠밧줄을 봐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얼마나 장한가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사대주의 기술 신비주의를 타파하고 위대한 창조물을 낳게 되었다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강손의 노동계급을 크게 고무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들려오는 듯만 싶습니다. 나는 덕무들을 믿고 덕무들은 나를 믿고 우리 함께 조성된 혁명의 난국을 뚫고 나가자고 절절하게 호소하시며 다음 해에 강제를 계획보다 1만 톤 더 생산할 때 대한 과업을 주시던 오보이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 과업 수행을 집단적 혁신운동의 불길로 높이 죽혀들어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 그것이 온 나라 전체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이로 불러일으키는 불길로 되게 해야 한다고 고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1kg의 강편이라도 더 뽑을 수 있게 다음 뼈대를 돕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누가 해야 할 일인가엔 관계없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적 혁신의 불길 속에서 생산은 오지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게 계속 뛰어올랐습니다. 교대가 교대를 돕고 작업반이 작업반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집단적 혁신 운동에 의해서 나온 구호가 바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입니다. 지금도 우린 초철리마 작업반원들처럼 다음 기대를 위하여 또 로 전체에서의 강철 생산 증대를 위하여 이런 요구를 내걸고 로버스와 같은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또 다음 기대를 위해 1시간 이상 쓸 수 있는 원료 준비도 갖춰놓고 답니다. 정말이지 작업반 보내주의, 계대 보내주의 울타리가 없어지니 우리 모두 한 집안 식선이라 같습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유명한 구호가 나온 천리마 시대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남을 더 위해서 산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아픈 사람, 불편한 사람, 힘든 사람,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다 같이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간들이 태어났고 천리마 대진군으로 혁명적인 시대를 탄생시켰습니다. 천리마 정신은 위대한 조국수호 정신의 계승입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체 인민이 전승세대의 삶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조국 번영의 한길에서 승리자로 한색을 빛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전진도상에는 무수한 도전과 경난들이 첩첩이 나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 시기와 비해 볼 때 결코 넘지 못할 거리고 뚫지 못할 장벽도 아닙니다. 여기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는 전승신화를 안아온 세대들의 조국수호 정신을 보여주는 한 당세포 결정소 초안이 있습니다. 지금 새 세대들은 전쟁 시기 당원들이 당세포 결정을 어떻게 채택하고 어떻게 관철했는가를 말로만 들었지 다는 모를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당세포 결정이 아니나요. 전투를 앞두고 격전장이 은폐허에서 공개당세포 총회를 열고 결정서를 채택합니다. 몇 줄 안 되는 이 결정서이지만 여기에는 당과 수령이 준 명령을 집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당원들이 신념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당결정서 초안을 보느라면 가열초절한 전하의 고지 위에서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총을 쏘고는 몇 자, 수류탄을 던지고는 또 몇 글자 쓰면서 조국의 고지를 목숨으로 사수한 전성 세대들의 그 정신이 수문하게 새겨집니다. 당원들이 희생되어도 당 결정은 유효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것이 전 세대들이 지녔던 고귀한 투쟁 정신입니다. 조국의 한치 한치의 땅을 피로써 사수한 전승 세대들의 정신은 전후복구 건설 시기, 당의 기초 축성 시기와 같이 시련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우리 당을 결사옹이하며 진동로를 열어나간 기수들에 의해서 연대와 연대를 넘어 끝없이 이어지었습니다. 혁명의 전세대, 당의 기초 축성 시기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일꾼들이 따라 배워야 한다고 하신 당의 기초 축성 시기 일꾼들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 우리 농촌들에서는 이 자동차와 트랙터로 대수가 부족해서 이 밭에서 지은 곡식을 미처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동차와 트랙터로 그 대수를 누리기 위한 통이 큰 경제선동 작전을 벌이시고 이 과업을 당시 당중앙위원회 일꾼이었던 이찬선 동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는 놀랐습니다. 온 덕천 땅이 들썩하게 벌어진 이 경제선동 활동이 나날에 정말 이찬선 동지는 낮에는 그 경제선동을 주유하고 밤에는 해설담화 제강과 또 강연제강 그리고 방송원고와 속보 원고들을 직접 자신이 쓰기도 하고 또 검토 가필하면서 정말 자신이 온 넋을 다 바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의 높은 정신세계와 일본세 그리고 그의 높은 실력에 우리 모두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당의 기초 축성 시기 일꾼들은
당정체 관철에서 언제나 진격의 나팔수 투쟁의 기수가 되어 온 넋을 깡그리 불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맡은 혁명 임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당이 준 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엔 현장에서 뜰 수도 죽을 권리도 없다는 이 한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직이나 간판을 가지고 일한 것이 아니라 충실성과 실력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언젠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의 기초 축성시기 일꾼들에 대해서 교시하시는 기회에 그들은 내가 오늘과 같은 위치에서 사업하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나와 결합되지 않았다. 그들은 나와 인간적으로 친숙해지고 뜻을 같이 한 것뿐이라고 뜻깊게 추억하시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연대마다 불굴의 신념과 영적 투쟁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던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이 이 땅 위에 그대로 맥박치게 해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우는 것은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입니다. 2016년 6월 어느 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0일 전투의 앞장에서 달리고 있는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을 찾으셨습니다.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날의 날마다 기속과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는 우리 공장 노동계급이 보고 싶어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은 공장에서 그런지 확실히 일본세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천리마수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천리마수대의 투쟁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 잡으며 내달리던 전 세대들처럼 살자.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새겨주신 이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온 나라엔 부단한 전진과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날치고 있습니다. 전 세대들처럼 높은 실력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당을 받들어가는 진군대요 속에는 여기 상원세멘트연합기업소 기사장 중앙사회주의 애국공로자 윤송철 동지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기업소의 초대 지배인으로 사업하던 아버지의 당원증 번호와 함께 늘 자신의 사업을 비춰보게 하는 내용을 적는 수첩이 있습니다. 한 생을 영웅적인 삶으로 빛내어준 당의 고마움을 안고 산 아버지의 모습을 새기며 핏줄은 유전되지만 충실성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이 수첩. 이 수첩의 첫 장에 윤성철 동지가 자기의 당원증 번호가 아니라 아버지의 당원증 번호를 새겨놓은 것은 아버지 세대처럼 살아갈 그의 삶의 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기사장 동지는 우리들에게 세멘트처럼 세월의 흐름 속에서 더욱 옥새어지고 강해지는 상원 노동계급의 신념과 의지에 대해서 자주 말하곤 합니다. 흔히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면 자욱은 깊이 남는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는 늘 무거운 일감을 안고 바삐 뛰서 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면 저국의 짐은 그만큼 덜어진다고 생각하면서 원가를 줄이면서도 더 많은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해놓았습니다. 쓸모없다던 많은 양의 박토를 효과 있게 이용해서 수십만 톤 능력의 시멘트 공장을 새로 세운 것과 맞먹는 실리를 얻는 문제를 비롯해서 정말 생산 정상화의 확고한 토대를 열어놓아서 사람들은 정말 진짜 백이 기술자, 진짜 백이 일꾼이라고
종을 감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소 일꾼들과 노동자들은 기사장 동지를 가리켜 촉촉박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구 어떤 기술적 지도도 막힘없이 진행하는 거의 높은 실력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창조적 능력이고 또 실적이며 자기가 맡은 혁명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무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한 건의 기술 자료도 반드시 현장 조건과 밀접히 결부하여 파고들어 실제 생산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묘수를 터득하는 것, 또 불가능이란 모른다는 것이 우리 기사장 동지의 창조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사장 동지를 두고 아버지처럼 사는 일꾼, 좋은 세대들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자기의 창조물로 보답하기 위해 피타게 탐구하고 용감히 실천하며 개척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시대의 전형들, 애국자들의 투쟁 정신, 투쟁 기풍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대들처럼 살자. 이것은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이 더 많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기적 창조를 동반해야 했던 그처럼 아름찬 과제들을 추호의 동요 없이 침체와 답보를 모르며 끝까지 해낼 수 있게 하는 크나큰 정신적 힘이었습니다. 시련은 제 힘을 믿고 주저없이 대담하게 돌진해가는 강자들 앞에선 무릎을 꿇는 법입니다. 경리하는 전비서동지께서는 현 시대에는 새로운 꿈과 포부와理想을 품을 줄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고심할 줄 알며 발견, 창조, 혁신과 같은 새 것이 아니고서는 물러서지 않는 진취적인 일본세가 천금보다 더 귀하다고 뜻깊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혁신, 대담한 창조, 부단한 전진. 이것은 오늘의 투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운 절박한 요구이며 새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높은 지향입니다. 오늘도 전 세대들이 창조한 위대한 혁명 정신을 이어가며 새 세대 청년들은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습니다.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산으로 바다로 개발지로 달려나간 전 세대 청년들처럼 당과 저국이 바라는 곳에서 청춘의 리상과 희망을 꽃피울 남다른 각오와 결심을 안고 사회주의 농촌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전구들로 련이어 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은 전 세대들처럼 조국과 인민이 바라는 곳에서 참된 삶을 빛낼 그런 마음을 안고 당이 부르는 곳으로 적극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남포시안의 140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으로 진출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이 농촌으로 또 탄광과 광산으로 이렇게 인민경제의 주요 부분으로 적극 진출했고 또 그 수는 계속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처럼 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자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엔 하나로 고동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이 100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자. 바로 이런 요구를 안고 미운 창조의 길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우리 청년들이 먼저 기수가 되고 또 미덕과 미풍에서도 우리가 먼저 선구자가 되자는 바로 이 하나의 열망입니다. 이렇게 온 사회가 끓고 전체 인민의 정신세계가 앙양되고 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강사는 변하였어도 사회주의 향기, 아름다운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는 이 땅에 공기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저국 어디를 가나 인민의 덕과 정은 당을 받드는 충성의 한길에서 동지적 사랑으로 집단주의 위력으로 끝없이 샘솟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야른 전비서 동지께서 아버지, 어머니들처럼 한 생을 빛나게 살도록 후대들을 교양하는 데 좋은 노래라고 뜻깊게 울려주신 노래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이 새 세대 청년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뜻과 정을 합치어 더더욱 찬란한 내일을 앞당겨 오기 위한 보람찬 정진군길에 빛나는 계승의 노래가 뜨겁게 끝없이 울리고 있습니다.